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말 태풍 속에서 투자하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좌는 여러분들 안녕하셨을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종목에 대한 이슈 체크, 그리고 공략주는 뭘 봐야 될지 이만저만 고민이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저희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노란 톡방에서 다양한 시장 이야기 공부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 시장입니다. 미국계 여파로 인해서 울고 중국에 웃는 우리 증시였다라고 한 줄평으로 오늘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중 규제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좀 흔들흔들 주르륵 밀리는 양상도 보여줬고요. 중국 소비주는 드디어 좀 수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오늘 시장이 딱 양갈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도 경계 속에서 2600선 코스피가 턱걸이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졌다라는 점, 중국발의 호재로 인해서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이렇게 지수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중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좀 울었다라고 했는데 또 스탁을 보시면 역시나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첨단 산업 관련 대중 투자 규제가 좀 강화되게 되면서 살펴보시면 좀 아우들이 많이 빠졌네요. 미래산업은 5%대, 칩셋 미디어도 6%대로 오디텍 더 강하게 밀렸고요. IT 투톱도 오른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반면의 분위기가 좋았던 측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 한국 단체 여행 6년 5개월 만에 좀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사살표되어 있는 게 다 상한가간 종목입니다. 제이중 코스메틱,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물 만난 곡이었죠. 코스메스 살펴보시면 19%까지 급등세가 연출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훈풍은 시간 외의 특징주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세화 PNC, 스맥, 노란풍선, 선진 뷰티사이언스 다 중국 소비주로 좀 묶을 수가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들썩인다는 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HB, 한국항공 같은 경우 더불어서 좀 HLB, 이노베이션 이 두 종목은요. 장 마치고 실적에 대한 발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항공이 2분기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로 34.66%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로 447.66%나 증가했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겠죠? 거의 10%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HRB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은 바이오 산업 강화, 기업 가치에 대한 증재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 180만 주에 추가로 취득 공시를 했다라는 결정에 대한 얘기를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이 좀 어떻게 정규장이 흘러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출연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해피가이입니다. 예병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태풍은 우리가 북상하고 있지만 네. 우리 시장에서는 참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태풍의 눈 속에서 기분 좋게 전략 잡아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오늘의 한 줄평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오늘 하는 한 줄평을 네. 조금 어둡게 적었어요. 어둡게요? 예. 거래대금 악화로 인한 풍선 효과. 이렇게 좀 했습니다. 거래대금 쪽을 보셨네요. 네, 거래대금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몰려다니는 약간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결국은 풍선 한쪽을 꽉 쥐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꽉 쥐면 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을 잘 보면 배터리 쪽으로 우르르르 몰려갔다가 전도체, 초전도체 또 우르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우르르르 또 몰려갔다가 네. 지금 오늘 이제 중국 이슈 딱 터지니까 또 갔다가. 중국 쪽으로 또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돈은 금방 녹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따라다니는 전략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하다면 그 트렌드에 따라서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장을 읽는 때에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찌되었건 거래대금이 충분치 못하고 투심이 약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풍선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선 효과는 어떠냐 하면 반드시 풍선의 바람은 빠진다. 빠지죠. 예. 그쵸. 풍선의 바람은 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해 보세요. 너무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돈이 줄어드는 건 여러분들 돈이지 제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참고하셔서 네. 조금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좋다고 저기 따라가고 또 저기 좋다고 저기 따라가다 보면 사실 단타할 때보다 장투로 해서 크게 또 수익을 얻는 게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도 여러분의 몫이니까 전략대로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어떤 이슈를 좀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두구두구.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장에 이걸 좀 보셨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위기. 그렇죠. 왜 해상 풍력? 왜 풍력을 갑자기 또 들고 나와? 갑자기? 아니 지금 화장품 뭐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중국 화장품 지금 중국 소비도 일어나고 있고. 발라야 될 텐데 그렇죠. 왜 신재생 에너지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네이버를 짚었었죠. 네. 네이버 짚고 그 다음 날 7%인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짓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거래일이었죠. 바로 갔어요. 네, 바로 나왔는데. 네네. 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정확한 중심을 잡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근데 자, 이걸 보시자고요. 얘들이 지금 풍력 사업 줄줄이 자초했다. 자초의 이유는 뭐냐에 대해. 자초의 이유가 첫째는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네. 건설비가 너무 올랐어요. 자재비 올랐고 인건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해상 플랜트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올라오니까 뭐가 떨어진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그걸 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그럼 얘들을 안 하면 신재생 에너지 필요 없다는 아니니까 그럼 가성비 좋은 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넘어가죠. 그죠? 네. 그 사업들이 줄줄이 자초되고 매몰 비용으로 잡게 된다면 그 매몰 비용의 일부가 어디로 오느냐? 반사적 이익으로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럼 가성비 가장 좋은 곳 어디냐? 원전입니다. 사실. 원전이 가장 원전은 건설한 비용에 비해서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원전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원전의 이제 위험성 때문이에요. 네.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전을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Not in my backyard. 내 땅에는 못 지어. 님비 현상이 네. 존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고 환경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원전 이게 오염이 되면 이제 누출이 되면 위험한 거죠. 근데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 사실 우리나라 지진, 그다음에 태풍,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항상 오늘도 태풍이 있었지만 네네. 일본을 지나면서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태풍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한테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 네. 부분은 굉장히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지만 지진은 거의 일본 몫입니다. 맞잖아요. 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시설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은 지금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 그래서 소형 원전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차죠. 롤스로이스도 이 SMR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이 결코 어떤 환경을 오염한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유럽은 유로 2020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굉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다시 띄우고 있죠. 그거는 환경적 오염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이 좋은 원전 기술 결국은 수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동유럽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폴란드나 체코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수주 소식도 곧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기를 지금 많이 쓰죠. 사실은 뭐 전기차, 지금 뭐 모든 것들이 전기로 배터리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전기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전기 소모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원전, 소형 원전을 많이 짓는 그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적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적 흐름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대세에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꼭 봐야 됐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주도주랑 유망주 이젠 좀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죠. 바로 원전이었고요. 유망주는 한전 기술 좀 들고 오셨는데 원전 테마는 좀 좋게 보시니까 아까 설명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한전 기술을 유망주로 보시는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원전에 대해서는 한전 기술, 한전 KPS가 가장 앞서 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한전 기술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영업이익이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11차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지금 예측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이 분명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한 영역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럼 11월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가는 늘 선반영한다. 그렇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의 원전 수출 이 수주가 곧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여지는 그 시기에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만큼 지금 좋은 시기가 없다. 원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전 기술이 가장 으뜸으로 꼽을 만한 이 원전을 만드는 회사
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한정 기술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가시화 효과 숫자로 증명되는 게 한정 기술이다. 그냥 한마디 좀 보시면 좋겠고요. 모멘텀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한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QR코드 지금 보여지죠. 스캔하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대표님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좀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주제가 참 궁금합니다. 내일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주제는 꼭 들어야 한다 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 주제는 좀 뭐가 될까요? 예, 돈 안 되고 돈 안 되고. 예, 잘못 알고 있는 네. 분산 투자의 민낯을 제가 오. 상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네. 배터리에 투자하신 좀 유명하신 분이 네. 분산 투자를 쭉 얘기하셨는데 그분의 분산 투자가 이거요. 펀드에 좀 넣고 그다음에 종목에 좀 넣고 네. 근데 알고 보면 다 배터리 주고 배터리 펀드고 이게 무슨 분산 투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큰 그게 안 됐어요. 큰 도움이 되지 금액이 큰 네. 돈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 안 되고 예, 잘못 알고 있는 네. 분산 투자의 민낯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돈이 안 된다, 분산 투자가. 그럼 분산 투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민낯이 뭔데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이라면 정말 생활에 투자에 정말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은 저희 방송 끝나고 밤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예병군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뒤에 그러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시즌2 오늘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또 원전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볼만한 이슈로 플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확 커진 플립 외부 화면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갑자기 또 이슈가 분위기 반전이죠. 조목이 궁금해요. 왜 이 이슈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네. 이슈를 이거 오늘 꼭 좀 다루고 싶었던 꼭 이유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투자의 대부분을 이제 차트나 어떤 기술적 영역에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항상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항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의 전략을 잡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갤럭시 지금 이제 폴드 5, 플립 5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살펴보지 않아야 될 건 아니니까 제가 직접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오늘 뜯어보면서 뜯어봐요, 얘기를, 뜯어봐요. 하시자고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번 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렛츠고. 자, 좋아요. 요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최초로 언박싱이 시작됩니다. 예.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요게 이제 이 방송 이런 방송 요번에, 처음이에요. 네. 지금 처음 뜯는 거예요. 어머, 이게 여러분 이거 클로즈업해서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너무 예뻐요. 플립 너무 5입니다. 예뻐요. 플립 5인데, 네. 자 이게 지금 액정 화면, 이 액정 와. 화면이 전체를 지금 차지했어요. 그 이게 플립 2에서 네. 플립 2가 이거거든요. 이게 전부 제 핸드폰이에요. 제가 쓰는 근데 핸드폰인데, 요거랑 플립 2는 네. 굉장히 화면이 작습니다. 근데 요거랑 보시면 네. 비교해 볼까요? 화면이 크죠. 훨씬 크죠. 확실히 달라요. 그다음에 네. 이게 플립 이제 3인데 네. 플립 3에 비해서도 화면은 굉장히 커졌어요. 하지만 외형적 모양은 크게 변함이 변한 것은 없다. 그런데 네. 이번에 힌지 쪽은 좀 변함이 있어요. 힌지는 변했어요. 힌지 쪽은 보시면 네. 힌지 쪽은 보시면 이렇게 벌어져 있던 힌지들이 네. 딱 맞게끔 이격이 딱 맞게끔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요게 나왔어요. 다르죠? 네, 힌지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여러분 힌지가 다르게 요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KH 바테기 기술이에요. 네. 바깥쪽 힌지 기술인데. 여기 바깥에 힌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KH 바테기의 기술입니다. 기술력은, 그다음에 네. 요 안쪽 힌지는 파인 테크닉스인데 네. 지금 바뀐 힌지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KH 바텍의 기술력이 충분히 들어갔다. 그죠? 네.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이 외형적 변화는 크게 없다. 액정만 커졌다. 바깥 액정이 커졌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폴더 1입니다. 폴더 1. 네, 이거는 폴더 거의 네. 베젤이 없었죠. 네. 베젤이 많아서 네. 화면이 작았어요. 이게 폴더 2예요. 이게 폴더 2. 네, 근데 이건 좀 가벼워졌는데 외형적 변화는 크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외형적. 요게 이제 폴더 3예요. 네, 1, 2, 3. 네, 1, 2, 3. 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옆에 보면 좀 달라요? 약간 가벼워지고 네. 그다음에 약간 힌지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럼 요번에 나온 이제 폴더 5를 한번 보면 이번에 나오고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번에 폴더 5는 처음 듣는 거예요. 와, 쇼핑 방송 같네요. 기분이. 쇼핑 방송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앵커님 네. 쇼호스트 같고 그러네요. 오늘은 제가 쇼호스트로 자, 이렇게 가볼게요. 보시면 어머 세상에 반짝반짝.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네. 폴더 이번에 5인데 네. 힌지의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KH 바텍의 기술력인데 아마 이 부분이 KH 바텍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확실히 근데 컬러가 네. 딱 보라색으로 찰떡이네요. 이거 저랑 잘 그렇죠. 어울리는 것 같죠? 잘 어울리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선물할까요? 고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예쁘네요. 자,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자고요. 네, 이거를 좀 첫 살펴볼게요. 번째, 여러분들. 힌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힌지가 그래서 이제 바뀌었다. KH 바텍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네.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이 외형적 변화는 지금 보셨다시피 크게 없어요. 달라진 건 없다. 네, 그런데 내부적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CPU, 이게 많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이 CPU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고성능화되었다. 자, 솔직히 자, 우리 앵커님은 네. 전화기를 쓰실 때 네. 스마트폰 쓸 때 뭐만 주로 하세요? 저 뭐 카카오톡 하실 거고. 유튜브 하고 카카오톡 하고 SNS 하고요. SNS. 네. 그리고 뭐 주식 거래도 좀 하시고. 주식 거래 무조건 네. 하고요. 그 이게 다른데 네이버 정도 찾아보고. 이 정도면은 네. 이런 고사양의 핸드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여자분들은 맛집이랑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서 또 이렇게 카메라 기능 좋은 그렇죠. 건 카메라 중요해요. 기능은 좀 필요하죠. 네, 그런 거 근데 사진 많이 찍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 CPU가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될 필요는 있느냐? 없다.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삼성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자, 뭘까요? 이게 이렇게 CPU가 왜 이게 그냥 일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노트북만큼의 성능을 만든다고? 왜? 네. 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Y. 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우리 쪽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롤플레잉 게임이나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들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롤플레잉 게임이나 MMORPG 이런 게임,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이 계속 고사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면도 점점 커지고 스마트폰도 고사양화된 것이죠.
그러면 이 게임 산업의 성장성을 삼성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 산업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물론 이제 게임 산업 자체의 종목으로 보면 다 달라져요. 왜? 유저들의 이동이 있으니까. 게임도 마치 종목처럼 유저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투자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 게임주가 그럼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게임주 전체 업황이 좋으니까 게임주가 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게임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도 게임 유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게임주들은 오히려 반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삼전에서 후원해줘야 된다, 상 줘야 된다. 예. 삼성전자 지금 직원 같다는데요. 삼성 광고라고 좀. 광고라 지금 예. 상 줘야 된다. 예. 지플릭 너무 진짜, 예뻐요. 진짜 계속 반응이 저는 난립니다. 네. 삼성 사랑, 나라 사랑. 감성. 예,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 광고를 위해서. 아니 사실 네. 우리나라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보다 훨씬 더 잘 팔리길 원해요, 저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맞아요.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이 게임주의 성장, 이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지금 네. 보여집니다. 그래 삼성이 노리고 있는 건 아마 이 게임 세상의 다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CPU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니까 그 게임 세상에 오면 전 세계 유저들이 이 업그레이드된 CPU, 이걸 통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임주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게임주는 여러분들의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순위죠. 지금 인기 있는 게임의 순위도 확보하셔야 되고, 지금 가장 유저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게임의 순위도 확인하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거지. 그걸 이제 현질이라고 여러 표현을 요즘엔 현질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현질을 네. 많이 하는 게임의 순위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게임주가 진정하게 잘 갈 수 있는 게임주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현질을 가장 많이 하는 게임주, 초등학생들도 가장 많이 하는 게임주. 것. 네, 로블록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로블록스 주가가 올라갈 나쁘지 수밖에 않은 없다.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다 롤플레잉 게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고사양화된 스마트폰은 게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죠. 연결돼서 좀 게임주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게임은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네. 그런 순위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이게 된다. 어떤 게임이 인기 있느냐, 어떤 회사가 계속 실적이 잘 나오냐,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그런 더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신작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돼요. 확인도 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하나 게임주를 제가 오늘 힌트, 게임주를 그 희둥공략주가 오늘의 첫 번째 힌트가 게임 섹터다. 그렇죠, 게임 섹터. 그러면 첫 번째 힌트는 뭐예요? 게임하면 돈 버는 플레이언 투 주력? 예, 이게 플레이 투 원 이건 뭐예요? 게임은 원래 이기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네. 페이 투 윈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금까지의 게임은 전부 다 페이 투 윈 위주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들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그 코인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는 플레이 투 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돈을 벌려고 게임을 한다. 이제 좀 돈을 뭔가 벌기 위해서 다르네요. 게임을 한다. 다르죠. 이게 페이 투 윈과 플레이 투 언 방식은 다르네요. 굉장히 다른 방식의 게임입니다. 근데 이 플레이 투 언 방식의 게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힌트예요. 네, 게임주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핸드폰을 들고 오셔서 저는 이거 뭐 힌지 관련주 가져오시려나 아니면 핸드폰 5G 뭐 아니면 핸드폰 관련주인가 했는데 게임 섹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누구보다 두 분 케미 너무 좋아요. 모델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둘은 저 모델을 해주시면 너무 좋죠. 자, 환영합니다. 저희가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둘 잘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희등공략주 탑5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잘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아, 진짜예요. 7월 7일 매수했던 이 종목은요. 가장 높은 최고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56%를 나타냈고요. 시즌 역시도 뭐 화려하게 복귀식을 치르면서 시원하게 올라갔죠. 33.73% 수익률 현재 나타냈습니다. 농심도 천천히 잘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7%대, 그리고 소니드 6%대, 한국우주는요. 벌써 3%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잘 가면 어떡하나요?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시죠. 진짜 말하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히든 공략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진짜 좀 예병군 대표님의 공략주들이 궁금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33.73%. 코로나가 아직도 참...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사실 이제 시즌이 최근에 고가를 한번 찍고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시청자분 톡방 노란 톡방에 참여하신 분께서 시즌은 끝난 건가요?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과감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만 전염병이 창궐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 전염병이 조금은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지금 넘어가 있죠. 사실 최근에 엘리베이터 타보면 마스크를 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였죠? 전부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구간이 언제였느냐? 2020년도예요. 휴가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그런 맞아요. 현상을 보였죠. 사실 휴가 때 마음이 많이 풀어지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가 딱 지났어요. 근데 이 코로나에 대한 조심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렇다는 것은 코로나가 더 확산세가 될 수 있는 그 구간을 지났다. 그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시제는 지금도 매력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2% 올랐으나 그렇죠. 여전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매력 보시면 될 것 있어요. 같아요. 소니드도 좀 그렇게 매력 있는지도 궁금한 게요. 7월 21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예, 소니드가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하기 이틀 전인 지난주 금요일에 했어요. 확 떴죠, 사실은. 네. 월요일 그게 아니고요.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네, 확 떴어요. 확 뜨다가 밑꼬리를 쑥 달고 다시 내렸습니다. 이때 어떤 기사가 나갔느냐? 폴란드발 기사가 나갔죠. 폴란드발. 예, 기사가 나갔는데 아직 실적하고 연관되어지지는 않았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꼬리를 단 건데 이제 이 기다려 볼 만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수주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힌트는 다 나왔어요. 그 기사를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시면 대위 변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위 변제는 뭘까요? 그건 뭐예요? 대위 변제 대신해서 자리를 대신해서 갚아준다. 갚아준다. 네, 그러니까 희생 정신이 없으면 어렵죠. 내가 빚이 있어요. 네. 갑자기 제가 우리 앵커님이 변제.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네요. 오, 정말, 네, 그런 멋있어요. 사람은 진짜 멋있어요. 평생 은인으로. 그렇죠. 근데 이 대위 변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대신 변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지금까지 폴란드가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습니다. 특히 방산 쪽에서 아직 결제는 안 했죠. 그럼 이거를 대위 변제한다. 이건 뭐냐면 폴란드와 이 소니드의 자회사인 디펜스 코리아가 개발한 지뢰 제거 로봇이 있어요. 이걸로 너가 대신 갚아줄게. 이걸로 이 물건으로 대신 갚을게. 대위 변제할게. 네. 이 얘기에 대한 힌트를 이미 줬어요. 그 기사가. 근데 아직은 시장이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얘기의 끝은 대위 변제가 아닐까. 그 대위 변제가 그 기사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 봤습니다. 대위 변제 우리 헬로우님이 좀 잘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해 주셨는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국우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8월 4일에 얘기했는데 6일 만에 뭐 3%가 꽁축 올랐고요. 뭐 쭉쭉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한국항공우주만큼 뭐 실적이 지금 담보되어진 회사는 없습니다. 많지 않죠. 단지 지금 이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효과 때문이죠.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으니 시장이 어느 정도 몰려갈 때 가장 먼저 우리 앵커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앵커님하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다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지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주식 다른 걸 사고 싶어요. 수익이 그러니까 손실이 작은 걸 팔거나 수익이 난 걸 파시죠. 네. 안 그러면 손실이 큰 걸 팔지는 않잖아요. 않죠. 그렇죠. 네, 안 딱 이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수익일 거고 하니까 뭐부터 파느냐? 수익이 약하게라도 나 있는 거, 그리고 무거운 거, 그다음에 손실이라도 약하게 나 있는 것들을 팔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로 보통 갈아타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없이 흐른 거죠. 네, 이게 그 의미예요. 사실은 뭐 이게 진짜 악재가 있어서 빠지면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연봉이 나오죠. 나올 텐데 네, 그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끝은 지금 이게 조금 덜 움직이니 조금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화장품처럼 오늘 옮겨 타야지 이러면서 이제 옮겨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풍선 효과. 터지죠. 한 군데 탁 하니까 한 군데가 부풀어 오르고. 그쵸. 거기를 또 딱 잡으니까 다른 데가 부풀어 부풀어 오르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풍부하면 아이 돈 많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한국항공우주 안 팔아 놔두고 다른 거 사지 뭐. 돈이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풍선 효과가 없겠죠. 돈이 없다 보면 뭘 하나 정리하고 사야 되는데 이 풍선 효과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 쏙쏙 되시죠? 이제 이해돼요. 이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여전히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력으로 봐도 정말 월등한 회사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이 이렇게 항공우주 산업에 빠르게 갈 수 있었던가? 와 진짜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의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봐도 된다. 지속적으로 사모아도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냥 참고하셔서 묵직하게 들고 가시면 바쁘게 어떻게 일하다가 보니까 올랐네? 이런 게 또 기분이 좋거든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종목 갈까요? 마지막으로는 스타예요. 저 정말 머릿속 뇌리에 꽂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2%대 오늘 좀 강세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인데요. 뭐 지지받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스타 얘기를 드렸고 두 번이에요. 거의 뭐 사골국도 아니고. 우리가 차익 실현할 때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얘기를 했고 그 뉴스에 딱 팔고 난 다음에 쭉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진짜 뉴스 이후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차트가 딱 흘러내렸어요. 쭉 흐른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때도. 맞아요. 근데 이제 쭉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저점을 다시 형성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얘기 드렸고 지금 살살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다시 수익이 날 수 있다. 별이여, 그죠? 너는 빛을 잃지 않았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그 관점에서 딱 보시면 이 빛은 안 잃었어요. 그러니까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관점에서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이 아직도 빛나고 있다는 점, 그 별을 꼭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힌트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야, 든든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빛나는 스타, 스타라고 하셨네요. 참 재밌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케미 너무 재미나요 했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케미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게임 섹터다. 두 번째로는 어떤 힌트를 좀 주실지도 궁금한데 두 번째 어떤 힌트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이렇게 스마트폰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PC 게임이 강세가 될까요? 모바일 게임이 강세가 될까요? 그렇죠. 모바일이죠. 이게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과 얼마나 좋아요. 어느 자리에 일정하게 앉아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한다는 건 계속 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 강세 기업인데 자 그러다 보니 이 캐주얼 게임 위주의 모바일 캐주얼 게임은요 사실 롤플레잉 게임이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딱딱 끊어낼 수 있는 게임. 요거 하면서 금방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게임.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흔히 지하철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임. 맞아요. 그죠? 그런 것들 위주가 캐주얼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캐주얼 게임 위주의 모바일 게임 강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게임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 회사죠. 내년 초까지 4종의 신작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캐주얼 게임 좋아해요? 나도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나도 여기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을 알겠다, 너무 쉽다 하신다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정답 알려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팡팡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힌트들이 재미난 게 올라왔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오늘은 게임 섹터, 게임 종목이 오늘의 공략주가 될 것 같은데 게임하면 돈 버는 플레이 투 원 주력이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바일 캐주얼 게임 좋아해요? 나도가 되는데 우리 유튜브에 나리님께서는 전 게임 못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종목명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힌트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알려주세요. 어떤 좀 힌트가 있을까요? 그 전에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저도 게임을 잘 못합니다. 게임 섹터를 네. 주력하고 게임 섹터를 공략주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사실은 핸드폰을 들고 왔지만 난 게임을 안 하고 못한다. 그렇죠. 사실 저는 거의 게임이 주식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주식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겠습니까? 제일 재밌는 게 주식인데 어떻게 게임을 하겠어요, 그죠? 게임 네.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을 지금 많이 가르치고 계시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지는 산업에 그 플랫폼에 올라타 있으면 네가 굳이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플랫폼에 올라타는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은 주식 투자나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네. 그냥 등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주식 투자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 애들한테 학교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게임이 있고 친구들이 정말 즐겨하는 게임이 있다면 꼭 아빠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아빠가 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서 너희들한테 현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머, 너무 좋은 아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가 로블록스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로블록스로 수익을 내고 네. 해줬죠. 네. 그리고 지금 아이도 크게 수익 중이고. 아이도 투자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계속 가르쳐요. 사실은 금융은 미래에 꼭 가르쳐야 될 섹터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금융을 모르고 미래를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로봇화되고 있고 모든 것이 플랫폼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네? 이거하고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네?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네? 이게 네. 되는 세상입니다. 그쵸. 그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가르치거나 플랫폼에 대해서 올라타는 방법들. 그 금융은 꼭 좀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강조해요. 뭘요? 영어 수학 못해도 된다. 빵점 맞아도 된다. 그런데 코딩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코딩?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오퍼레이팅하는 네. 코딩. 코딩 공부는 꼭 코딩은 하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 된다. 네. 그래 코딩하고는 계속 꾸준히 다니게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금융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 처음에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어렵죠. 사실 근데 뭐 앵커님도 공부를 했고 저도 공부를 했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글쎄 무역에서 할 때는 영어는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영어 수학이 필요한 적이 있었던가에 대한 걸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렇게 중요한 학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어디에 많이 쓰였느냐. 대학 가기 위한 시험 성적. 시험 때. 시험 성적을 그 변별력 그걸 거기서 때문에. 이제 내가 합격의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영수는 꼭 공부를 했어야 됐죠. 그렇지만 글쎄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모님이신 분들 많을 건데 그렇죠. 아이에게 경제교육 하나 알려준다면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경제교육요? 네. 계속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옆에서 되겠죠. 같이 보면서. 예,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주식 투자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재미로 하는 것도 좋아요. 재미로 하는 거 좋아요. 앨런 머스크는요,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들을. 진짜 그랬어요. 앨런 머스크의 그 자서전을 잘 읽어보시면 아이들을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어요. 그 쓸데없는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학교에서 그 얘들에게 맞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 위주로만 시간표를 편성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도 자연스럽게 좀 알려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정답을 한번 공개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풀렸죠. 중국이. 풀렸죠. 네네네. 중국이 우리나라의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재밌잖아요. 예, 재밌어요. K 컨텐츠가 풀렸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동사의 자회사가 K 웹툰. 예, 인기 있는 K 웹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이 중국 풀렸다?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죠. 그죠? 그리고 글쎄요. 이 회사의 주인도 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네. 중국 쪽. 중국 쪽.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 뭐했다? 겹쳤다. 겹쳤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만으로는 아니고요. 웹툰 성장도 쭉쭉 하고 있는 기업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노란톡에 보니까 제롬님이 미투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메이드 우리 김성현님은 미투젠 얘기도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투젠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님, 미투젠인가요? 또 아니면 다른 게임인가요? 정말 똑똑하십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씹고 아유, 뜯고 깜짝이야. 맛보고 즐기고. 네. 네, 그래서 미투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 미투젠이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고 이렇게 다 계신지. 알지?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 종목 왜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겹쳐 있다는 것과 지금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게임 세상이구나. 이걸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게임주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네, 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게임주 하나 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문호 개방도 하고 있고 우리 중국에서도 이렇게 웹툰 좋아하는데 게임 안 볼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미투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공략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내일의 라인업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출연하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진권가의 신화를 썼던 명동고래님과 함께 투자의 대가 그 물극필반 변곡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내일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